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2월 첫 번째 주 경제서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힘찬데 장이 도급판이어서 참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이런 어지러울 때 저희가 그래도 좀 정확하게 현상을 짚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딱 제시해 주실 우리 또 유능하신 한 분을 처음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경제사부가 이런 유능하신 분 모시는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하실 분은 김대준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타 프로에서 네. 아침마다 자주 뵙는데 한 번도 같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해본 적이 이번 자리가 처음이죠. 인사만 꾸벅하고 지나가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수 네. 대표님하고 네, 소주를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주 샤워도 좋아하고요. 뭐 시장 얘기 하지 말고 예. 인생 얘기하면 소주 한번 하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시간 한번 잡아서. 형님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주 얘기하면서 시장 얘기도 막 하고 싶은 이런 그럼요. 상황들인데 지금 저희가 조금 다급해졌습니다. 네. 시장이 뭔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는데 네. 반쪽만의 반등입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2월 첫째 주의 흐름이고 그래서 이제 1월 달 좀 정리를 좀 해보고 2월 달의 변화 같은 경우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셔서 좀 약간 앞으로 대응할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가지고 보는 게 어떨까? 좋죠. 네. 제가 보는 시장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수적 관점에서는 오늘 마찬가지지만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내용적 측면을 보게 되면 종목 간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시장 간의 흐름도 마찬가지지만 차별화 현상에서의 시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거래소와 코스닥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한번 짚어드린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거래소는 그나마 주가가 움직이면서 시장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는데 코스닥 왜 못 가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이게 접근의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접근해. 왜냐하면 코스닥이 거래소는 차치하고요. 코스닥이 못 간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전반의 흐름의 최근 모습을 보게 되면 못 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못 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 11월부터 현 시점까지 한 두세 달 가량의 시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고점이 2,680포인트였어요. 그렇습니다. 1월 2일 날 찍었던 고점이었죠. 그리고 저점은 2,440포인트였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한 10% 정도 빠졌어요. 그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덜 빠졌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이거든요. 코스닥은 고점이 880포인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800포인트가 약간 깨졌죠. 그렇다면 여기 또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 측면으로는 10%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체감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들이 다소 최근에 약화되었기 때문에 체감 지수가 크게 느껴지는 가운데서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지만 절대 지수 상황에서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거래소가 먼저 빠져서 반등을 주는 거고요. 코스닥은 뒤늦게 빠져서 이제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못 간다 판단하기보다는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바닥점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내용으로 시장을 해석해야 되고요.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증시 잘 가는데 왜 국내 증시는 못 가느냐. 이 부분도 국내 증시가 물론 다소 침체된 상황에서 눌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미국을 우리가 기준 대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미국과 우리가는 전혀 다른 체질적인 흐름들이 있고요. 미국을 보고 싶어요 저희는. 그렇죠. 지향하긴 하지만 비교 대상 국가로 미국을 판단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와 경제 체제가 아주 유사한 형태의 나라들, 대만, 일본, 독일,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지 않습니까? 산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주식 시장과 우리 시장의 형태를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기축통화 국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화 정책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외자가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따른 시장에 부양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서 국내 시장과 비교되는 국가 중에 가장 셌고요. 네. 나머지 국가들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대만 지수를 보게 되면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독일, 대만 지수가 우리 증시보다 강해요. 네. 하지만 12월 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늘려서. 대만이 예. 한 11% 올랐고요. 네. 독일이 13% 올랐고요. 네. 우리 증시가 12월에 이 슈팅이 나오면서 17%가 올랐습니다. 네. 셌죠. 예. 우리 증시가 이때 많이 올랐고요. 네. 다만 1월 장의 낙폭이 우리 증시가 조금 컸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 우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 국내 시장은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외국인들이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투기 자본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ATM기죠? ATM기. 예. 최근에 7조 원을 벌어간답니다. 1년에. 하하하. 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네. 1월 첫 장에서 취약한 구조 내의 시장 흐름 내에서 외국인 선물 투기 자금이 5조 원이 들어왔어요. 네. 5조 원이 좀 넘습니다. 네. 1월 3일부터 매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네. 22일인가 23일까지 한 7만 개 선물 매도 들어왔을 네, 겁니다. 5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예. 이 5조 원에 대한 금액이 다행스럽게도 1월 23일 중후반부터 매수로 전환됐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7천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9천 개 매수 네, 들어옵니다. 7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 한 4, 5일 구간 내에서 흐름에서 한 2조 원 정도 환매수를 했어요. 예. 이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매매 지수 영역이 평균가가 2,550에서 2,560 정도입니다. 예. 먹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예. 100% 다 환매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 얘네들 흐름 보면 그렇죠. 만기 한 3-40%는 청산을 시켜버리고 예. 전 단계에서 이제 시장에서 눌러놓고 환매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수가 강한 것도 거래소 시장이 강한 것도 오버슈팅에서 상황에서 환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1월 장 흐름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1월 장 어떠했고 2월 장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1월 장은 다들 긍정적으로 봤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12월 장에서의 흐름이 워낙 강했죠. 굉장히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월 장도 이 시세의 흐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네. 1월 장도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증시 상황에서의 통계적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지난 한 13년 동안에 지수 흐름적 측면에서 1월 장은 한 9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1월 장세에 대한 강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1월 장 강화할 것이다. 그냥 믿었죠, 저희가. 믿었죠. 예. 허점을 치고 들어온 거죠. 예. 다 이런 것이 너무 싫어 이런 거. 예. 허점을 치고 들어왔는데 편하게 주식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거. 예. 그래서 1월 장에서는 전반에 걸쳐서 종목 간에 뭐 좋은 나쁨 종목이 없이 일부 개별 테마 이슈 종목들 말고는 다 빠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2월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 1월 말 2월 초에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지점에서의 느낌들이 많이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거래소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까지는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 이슈라고 한다면 반도체 AI. 그렇죠. 이 양대 산맥이 시장을 끌고 왔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반도체 AI가 갈 거라고 다시 시장이 상승하면 네. 갈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의외로 시장에서 저평가 종목들이 터져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핫한 트렌드죠, 이게. 네. 예. 저 PBR 종목이라 많이 하죠. 네. 우리가 가치주라고 이제 종목을 이제 그룹지어서 많이 얘기하는데 네. 기업이 계속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현 주가 대비해서 낮은 형태에서의 종목들. 이게 네. PBR이 낮다란 그렇죠. 1 미만이라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가치주의 저 PBR 업종이 은행주죠. 은행주고요. 0.2, 금융주 쪽이죠. 0.3. 네. 금융주죠. 네. 근데 금융주가 최근에 강한데 금융주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시선은 네. 롱런하는 것보다는 네. 뭐 일시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또 기다가 이런 흐름이고. 그래도 몸 담으셨던 쪽이셨는데. 은행하고 증권은 예. 전혀 다릅니다. 그러신가요? 예. 몸 담으셨죠? 예. 은행은 금융노조이지 않습니까? 예. 증권사는 사무금융노련입니다. 그래서 그럼 노조로 또 구분을 하시는데요. 예. 금융노조는 예.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예. 근데 사무금융은 큰 차이인데요, 아주. 네,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쪽에서도 은행과 증권도 다르게 움직일 거다. 다르죠. 예. 이제 은행 증권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약간 곁다리로 은행 증권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
은행주가 움직이는 것은 저PBR, 그러니까 아마 일본에서 시작됐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양도세 면제 유예 요 내용이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투세와 또 다른 정부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증시 부양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NIS라고 하더라고요. 네, 추석 전후로 해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네, 전이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이제 그 양도세 인하 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PBR 1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 1 이상으로 유지시켜라, 아니면 퇴출시키겠다, 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전파되어서 PBR 1 미만의 기업들, 대표적인 게 은행주. 그리고 은행주는 여기에 대한 흐름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근데 증권주는 PF 사태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못 움직였어요. 근데 저는 증권주를 잘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은행주는 물론 이제 장사도 잘 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서 큰 이견이 없지만, 증권주를 거론하게 되면 증권회사들,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는 PF 대출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의견 제시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요즘에. 저는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은 이 PF와 관련된 이슈는 아직 진행형이거든요. 그렇죠.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금융권의 종목들. 은행은 PF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은행은 PF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PF를 일으키는 중간 단계에서 확약을 하거나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민감하죠, 이쪽에. 그렇습니다. 직접 투자를 일부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돈을 대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중간 단계 브릿지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주들은 PF와 연관이 돼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충당금을 다 쌓았어요. 그래서 이 PF에 대한 부실이 계속된 진행 상태에서 악재이긴 하지만 PF가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PF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럼 증권사는 충당금을 다 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재는 이미 지금 시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 측면에서 이제 대략 제가 이제 HTS도 한국투자증권을 보기 때문에 한투증권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금융지주 내용을 보게 되면 지수 2,500, 2,600 포인트면 이 종목의 주가 평균이 한 8만 원 돼야 됩니다. 저평가죠. 6만 원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증권주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증권주와 은행주는 좀 차별화된 상태에서의 지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업종이라고 양자 중에 택일을 하면 전 증권주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월장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아까 질문 주신 거 1월장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정리해서 역시 머릿속에 쫙 기억의 저장소에 이렇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왔다가 다시 정확하게 그 자리에 옵니다. 제가 못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래놓고 무슨 주식도 못하면서 사회를 한다고. 잘하시지 않습니까? 2월장에 대한 흐름을 이제 제 예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1, 2, 3, 4월에 대한 시장, 제가 뭐 2, 4분기, 3, 4분기 시장까지 예측하는 거는 너무 먼 얘기고 아주 초창기죠. 상반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저 나름대로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1월장은 헬스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 이제 막연하게 느낌상, 이제 흐름상, 나는 헬스케어가 갈 것 같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12월에 1월은 헬스케어, 2월은 2차전지, 3, 4월은 반도체 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거 좀 알려주세요. 뭐냐면 1월에 왜 헬스케어 가느냐? 헬스케어를 정확히 찍지는 못했어요. 삼바가 많이 가버렸죠. 나머지 헬스케어를 좀 봤는데 일단 뭐 헬스케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았으니까 왜 가냐면 우리 김민수 대표님 혹시 신문, 종이신문 읽으시나요? 죄송합니다. 손절한 지 오래입니다. 종이신문은. 저는 아직도 아직도 보시는 옛날 버릇이 있어서 구독하고 있거든요. 종이신문을 보는데 전자신문,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보는 내용과 종이신문으로 보는 게 약간 달라요. 기사는 같은데 집중도와 이해력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습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타이틀만 주로 봅니다. 12월에 대기업들의 인사이동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찾아보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군에서의 인사이동을 이제 그 재벌 3세에 대한 인사이동이었습니다. SK그룹의 장녀분이 SK 바이오팜의 그 바이오 산업 부분의 본부장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다음에 롯데그룹의 그 신유열 전무님이라고 3세 있으십니다. 이분이 기존의 사업부를 총괄하면서 또 다른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사업을 총괄하면서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오리온 그룹 하면
우리 그 기업의 CEO들 그 인물 평가를 제가 감히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기업의 CEO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군가라고 담철곤 회장님이 제일 잘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엔 김대중 대표님이시죠. 예. 전 CEO 아니어서. 그래서 예, 예. 여기에도 오리온도 그 레오켄 바이오를 인수하면서 예. 그 이세분이 이제 총괄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LG 화학에서도 네. 그 녹는 지방, 그러니까 LG 화학이 원래 의료 사업 부분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본연의 그 사업부였어요. LG 생명과학이 들어갔죠. 거기.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신약 특허가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많지도 않은데. 예. 그래서 LG 화학이 생명과학 분야에 왜 뜬금없이 LG 화학이 생명과학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생명과학 분야에서 계속 맞습니다. 진행했던 회사입니다. 네. LG 화학도 이번에 그 새로운 생명과학 분야에 진출하는 상황들이었고 맞습니다. 예.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연초 그 기사들화되면서 인사이동과 어떤 대기업 군단에서 생명과학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에 굉장히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이 내용으로 해서 1월에는 헬스케어가 가겠구나라고 판단했던 시점에서 날카로우신데요. 그랬고요. 예. 2월에는 왜 2차전지냐? 예. 막연하게 느낌상 2차전지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접근 방식을 주식투자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날카로운 게 뭡니까? 예. 이렇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면 더더욱 좋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느낌상으로 하면 매도를 못해요. 손절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 기준을 딱 가지고 1호에서 이 종목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통과 못했을 때는 손절하는 라인이야. 딱 잡으면 기계적으로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얘기를 해서 전문가가 사라고 해서 신문 방송에서 봐서 그럼 매도 못합니다. 예. 이래서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구도를 한 3개 맞아봤습니다. 갑자기 그 아픈 사연을 갑자기 예. 모나리자 많습니다. 3개 맞아봤는데 예전에 IMF 때 그렇게 맞아봤는데 기준을 가는 게 중요하고요. 왜 2차전지냐라고 판단했으면 일단은 2차전지 업종의 주가가 일부 하락한 내용도 있겠지만 2차전지가 가기 위해서는 2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2차전지 그러니까 셀사를 말고요. 소재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가는 타이밍으로 봤던 게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현상이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고객 예탁금은 55조 이상이 돼야 됩니다. 55조요. 네. 최근에 12월장 좋으면서 58조 9조까지 갔다 다시 50조 수준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수직 낙하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해 평균 예탁금은 45조, 48조, 맞습니다. 50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난 연말부터 올해 시장에 대한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많아지면서 시장에 돈이 쏠리고 있어요. 1월장 하락하면서 빠지긴 했지만 아무튼 50조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2차전지 가기 위해서는 개인 선호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종목은 돈의 쏠림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예탁금 구조 측면에서 55조가 넘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딱 55조라고 해서 55조, 54조 8천억인데 이거 안 되잖아. 대략 그 근처. 그렇지, 대략. 두 번째. 모든 산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산업의 동향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2차전지는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를 국내 사용하는 부분 빈도보다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훨씬 크죠. 수출 데이터가 최소 2개월 이상의 긍정적인 데이터에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차전지 수출 데이터가 최근 3개월 동안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군요. 11월 달에 8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양극재 수출액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11월이라고 하는 것은 12월에 발표되는 11월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월에 발표되는 데이터는 12월 거고요. 그렇죠. 2달 연속에서 연속 증가가 나타나면 그 산업은 성장하고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반도체도 그랬어요. 반도체도 지금 3개월, 4개월 차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출 데이터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여러 수출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 수출이 그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핵심이죠. 그러면 2차전지가 최소 2달 이상 연속적으로 플러스로 강하지 않아더라도 현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11월에 증가했고요. 8%. 그 8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됐고 12월에 어떻게 됐을까? 1월에 제가 데이터를 발표한 내용을 봤는데 보합이었습니다. 보합. 달자리 아니죠. 그러면 2월 1일 오늘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구체적 산업의 수출 데이터는 11일 날 나옵니다. 무역수지는 15일 날 나오고 그래서
덩어리 있게 이제 그 수출 그 금액만 나오는 거고요. 예. 2차 전지, 화장품, 반도체 얼마 예. 이건 좀 며칠 더 있어봐야 되거든요. 예. 1월 수출 데이터가 2차 전지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네. 2차 전지가 2월에 가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직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가능성을 2월장에 움직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교집합으로 딱 맞춰지면 네. 2차 전지 가는 겁니다. 아이고, 야, 대단하신데요. 네, 그래서 요걸 봐야 됩니다.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요걸 봐야 확인하고 맞다 그러면 네. 쏘시는 근데 거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탁금은 50조 이상에서 놀고 있고요. 네. 수출 데이터가 1월에 전반의 수출이 다 늘었어요. 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발표되는 며칠 후에는 확인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3, 3, 4월에 4월. 반도체. 반도체죠. 예. 왜 3, 4월에 반도체를 사야 되냐? 그 네. 이전에는 아니고. 네. 삼성전자, SK 뭐 등등등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얼마 전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데이터였어요. 근데 네. 시장에서는 매수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왜? 2번 이상의 확인 과정이 거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네. 주식시장에서 증시부양책이라고 대책이라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발표되는. 가끔 나오긴 했었죠. 네. 예. 선배들 얘기할 때 첫 예. 번째 증시부양책에서는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맞습니다. 예. 두 번째도 사지 말라고. 세 번째 대책이 나올 때 곡소리 날 때 사라고 그랬거든요. 예, 잔인하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부양책 세 번째 주식을 사라.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실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예. 한 달 상향했다고 해서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예. 2달 이상. 짧게는 2달. 예. 확실하게는 3개월 그 돌아 나가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네. 반도체 수출도 이번 1월까지 해서 아마 4개월 차 상승일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 이만큼 올라온 맞습니다. 겁니다. 예. 4개월 차거든요. 지난 11월에 플러스 반전이었고 이렇게 뭐 하다가 지난달에 29%인가 28% 상승했고요. 이번 네. 달에 확 늘어버렸죠. 네. 지난달 데이터가. 예.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런 모습이고 반도체는 왜 3, 4월이냐면 네. 첫 번째 4, 4분기 지난해에 대한 반도체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하이닉스 흑자, 삼성전자도 디램 사업부는 흑자. 네. 첫 번째입니다. 이걸 긴가민가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예.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3, 4월. 예. 그러니까 3월 정도 3월 되면 또, 1, 예. 4분기 1, 2, 3월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4월에는 확인되는 데이터가 예. 우리가 발현돼서 예. 저기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예. 그럼 3, 4월부터는 두 번 이게 분기 연속으로 해서 반도체가 좋아진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라는 시점이 아니고요.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탄력을 받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3, 4월은 반도체. 예. 이 기준을 가지고 1월에는 헬스케어, 2월에는 2차 전지, 3, 4월에는 반도체를 이제 흐름으로 평가를 해서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월 시장 흐름은 말씀드렸고요. 예. 2월 시장 흐름에서는 2차 전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럼 2차 전지 봐야죠. 봐야죠. 예. 그래서 그걸 올라가는 거군요. 하루 올라가지고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니, 이거 다 싸놨다가 네. 저희가 윤 대표님 다음에 모실 때 네. 역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런 거 이게 요런 거 잘합니다 저희가. 어. 역시 이러면서요. 예. 제가요. 네. 이렇게 풀이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시장에 있으면서 네. 풀이는 잘하는데요. 예. 실제 투자가 그렇게 썩 그 아주 아유. 그 다이나믹하지는 못했거든요. 저희가 네. 이런 등대지기 같으신 이런 내용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의 이정표를 딱 찍고 네. 그다음에 액션을 취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네. 시장에 있으면서 네. 저는 좀 가치주 그러니까 좀 묵직한 종목들 위주로 예탁 자산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고객분들 네, 자금들 그죠. 필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가 지점에 한 4, 5년 있었고요. 예. 배우는 이제 한 3년 동안 본사에만 근무를 했는데 아 예. 지점에 있을 때 이제 고객 자산 이제 운용을 할 때 네. 이제 제 스타일하고 이게 좀 맞아서 예. 저는 좀 묵직한 종목들 아.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접근하는 형태의 매매를 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들어갔다 빠르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 예. 제가 호흡도 짧지 않지만 매매 스타일이 또 매매 다르신 스타일입니다.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좀 묵직한 그 무게 있는 이런 매매를 많이 해서 아 예. 큰 그림은 잘 보신다. 그렇죠. 단기 시각에서의 주가 흐름과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네. 좀 시차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뭐 이런 형태로 그 이제 가이드하고 제가 투자를 했는데 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뭐 성향상 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그림 그려주시면은 네. 또 거기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왔다 갔다 또 잘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니까 그래서 예, 이런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게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로 운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 흐름은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 짧게 정리해드리면 네. 코스닥이 못 간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간 처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키높이를 맞추는 지점에서 거래소가 먼저 빠졌고 코스닥은 이게 이자 빠졌기 때문에 저점에 들어오고 있다고 우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네. 1월, 2월, 3월 시장에 대한 흐름을 평가해 보게 되면 반도체 지금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AI, 반도체 네. 무조건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느냐? 예.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3, 4월에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시간차를 두고 2월 내에서 저점 매수를 해보는 공략으로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예. 2차전지 나 너무 많이 손해봤어. 예. 이거 어떻게 손절해야 돼? 지금 갈 때 됐기 때문에 예. 탄력을 봐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조금 기다렸다 확인이 되면 고점 라인 돌파하는 지점에서의 가격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네. 이런 컨셉으로 시장을 그 얼개를 딱 짜시고 접근하시면 예. 주식 투자는 불안해서 깨지는 거거든요. 이야, 역시 그 큰 그림 딱 보여주시고 네. 예. 왜 이제 나오셨습니까? 예. 가끔 피디님 가끔 오셔야 됩니다. 예, 꼭 예, 네. 스케줄 정리 꼭 받으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